네, 안녕하십니까. 이재필입니다. 자, 어제 시장은 상당히 좀 온도차가 컸던 그런 시장이었죠. 그동안 계속 막 상당히 많이 좀 억눌려 있던 그 삼성전자, 뭐 SK하이닉스, 그 다음 은행주, 철강주, 이런 것들이 소외받았던 종목군들,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강한 매기가 쏠리면서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. 자, 돈이 지금까지는 뭐 이런 쪽에 있다가 지금 현재까지 주도했던 그런 쪽에 있다가 일시적으로 또 저쪽 소외받았던 종목군들, 자, 이런 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, 요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제가 선물 시장에 대해서 가끔 좀 말씀을 드리죠. 어제 왜 갑자기 어제 이렇게 폭발적인 그런 모습이 나왔는지, 요거는 답은 선물 시장에 있어요. 자, 어제 아침에 딱 시작하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폭발적인 뭐 엄청나게 큰 그런 매수를 보여줬습니다. 뭐 장 초반에 4천억 이상 막 이렇게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선물하고 현물의 가격 차이, 뭐 컨텐코 시장이라 그러죠.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아졌어요. 자, 그러면서 이게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한 거고, 자, 그럼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경우는 지수 관련주 쪽으로 들어오죠.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, 또 좀 소외받았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프로그램 매수가 급격하게 유입이 됐어요. 자, 그래서 뭐 제가 아침 시황 방송에도 계속 그러고 좀 말씀을 계속 좀 많이 드렸던 부분들입니다.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 차이, 이 베이시스를 잘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어제 이 베이시스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어제 장 초반에 바뀌어버렸어요. 자, 그게 수급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겁니다. 자, 이 선물 옵션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자, 뭐 옵션 같은 경우는 진짜로 좀 많이 복잡합니다. 하지만 선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이해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아요. 자, 물론 그 내용을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.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어제 시장 정도를 이해하려면요. 자,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. 제가 저기 영상을 몇 개 찍어 놓은 게 있죠. 자, 선물 옵션에 대한 영상도 5개인지 6개 정도 찍어 올려 놓은 게 있습니다. 재생 목록에 가서 찾아보시면 뭐 프로들의 전쟁터 뭐 선물 옵션 막 이렇게 해갖고 몇 개 영상이 있어요. 그 부분만 한번 돌려서 잘 공부해 보십시오. 자, 이 선물 시장에 대한, 물론 거기는 옵션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. 옵션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선물 시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정도면 이해가 갈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공부를 해놓으면 어제 시장 같은 경우도 이해가 좀 갔을 거예요. 아,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. 그리고 또 앞으로도 뭐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거, 이 정도를 어느 정도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예측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선물하면 뭐 산타크로스 선물인가?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. 자, 그렇게 되면 이 시장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. 자, 계속해서 제가 뭐 이 베이시스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, 그 모습이 저도 조금 빨리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다음 주 정도에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. 그런데 그 변동성은 아래쪽의 변동성이 아니라 위쪽의 변동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어제 좀 나와버렸어요. 어제 좀 나와버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하루 나오고 말 부분들이 아니고요. 자, 다음 주 만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충분히 많습니다. 자, 대신 어제 베이시스 상태를 제가 잘 점검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, 오늘도
그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이 베이시스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은 틀려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제는 뭐 지수 관련주들로 매기가 쏠리다 보니까 그 알테오젠 같은 것들 참, 예, 작년에 9월달, 10월달에 저 토마토 TV에서 방송할 때 월요일날 제가 명인들의 복귀라는 프로를 했었죠. 근데 거기서 36,000원 할 때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렸었어요.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거 주사를 정맥에다 놓는 거를 이래 TV에서 진짜 그랬습니다. 이 가죽 밑에다 놓는 거예요.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그렇게 됐을 때 메이저 제약사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근데 그때가 36,000원 이랬었는데 20만 원이 훌쩍 넘어갔죠. 자,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좀 단기간에 너무 과하게 올라왔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는 매물이 급격하게 출회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외국인들 선물로 다 촉발이 된 겁니다. 어제 오전에. 이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없었다면 베이시스도 그렇게 강하게 개선되지 못했을 거고,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가지도 못했을 거고, 또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 거의 하한가 가까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도 없었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선물 시장에 대한 공부는 꼭 좀 하시고요. 자,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자료가 없어서 공부를 못 했었어요.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. 저 증권회사 다닐 때 그 선물 옵션 자격증 따느라고 저 그 책을 싸들고 도서관을 가서 공부를 했었어요. 자,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요. 예, 너무 많아서 그걸 고르기가 힘들어서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, 그 영상에 보시면 제가 선물 시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말씀해 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해외 증시 쪽 한번 살펴볼게요. 뉴스들을 좀 간략하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트럼프가 시위대한테 또 폭력배라는 발언을 했죠. 사실 뭐 그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죠. 뭐 해가 지고 나면 약탈을 하는 사람들, 약탈하러 나오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우리 안타깝지만 우리 한인들, 교포분들 뭐 상점도 많이 약탈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폭력배도 있어요. 하지만 여기다가 뭐 군대를 투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조금 좀, 예, 그렇죠. 우리나라는 특히 또 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? 5.18 그때 뭐 그때 당시에는 저도 어렸을 때니까 뭐 정말로 뭐 전쟁이라도 난지 알았어요. 언론에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. 자, 그런데 진실은 뭐였습니까? 그쵸? 예, 시민들 사는데 그 군대를 몰아넣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?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. 자, 근데 뭐 이런 또 폭력배 발언을 하면서 미국 국방장관도 이 지금 군대 투입하는 거 이건 적절치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. 트럼프가 벙커로 피신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근데 어제는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이런 것 때문에 비난이 많은지 지도 않은가 봐요. 벙커는 잠시 내가 점검하러 들린 것 뿐이야,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. 자, 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갔다라는 얘기죠, 거기. 근데 뭐 대통령 지가 왜 점검을 한다는 얘기입니까? 대통령이 아니라도 그 점검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, 대통령이 뭐 동네 이장도 아니고요. 벙커 점검하러 그쪽으로 간다, 뭐 이거는 좀 안 맞는 거죠. 평상시 트럼프 스타일 같았으면 나 안 갔어 그랬을 건데, 이거는 뭐 빼박인가 봅니다. 뭐 가긴 간 거 그렇게 됐는데 또 이런 핑계를 댔고요. 참 대선에 떨어질까봐 정말로 트럼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트럼프가 러시아 쪽에다가 러시아에 그런 얘기를 했죠. 아니, 러시아 니들이 G7에 재가입하는 거는 상식이다, 이거는. 그런 얘기를 했어요. 트럼프는 예전에 대선 때 그 러시아 스캔들이 좀 있었죠. 러시아 쪽하고 러시아 쪽이 미국 대선에 개입한 거 아니냐, 이런 스캔들이 있어서 뭐 임기 초반부터 그 탄핵 위기에 몰리곤 했는데요. 자, 일단 뭐 또 러시아 쪽하고 친하게 지낼 생각인가 봅니다. 자, 그리고 연준은 지방채 매입 대상을
재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. 뭐 어제도 잠깐 드린 말씀입니다만 미국 정부에서는 또 미국이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논의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자,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또 그 돈을 또 덧뿌리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. 자, 그리고 미국 행정부가 지금 중국한테 또 압박을 넣었죠. 자, 이거는 뭐 압박이라기보다는 요거는 뭐 좀 맞는 그런 내용도 아닐까 싶어요. 중국 항공사가 미국으로 비행 금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. 자, 근데 중국 쪽이 미국 저 비행기 그쪽에 조금 제한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. 그러니까 야, 이거 풀어주면 우리도 뭐 풀어줄 수 있어 이런 내용입니다. 자, 근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이렇게 보면요, 미국이 엄청나게 월등히 많죠. 자, 그래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은 제한을 하고 있을 텐데 미국은 그것도 싫은가 봅니다. 뭐 하여튼 그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. 자,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다들 좋았죠. 자, 중국이 뭐 강보합 정도 그 정도였었는데 홍콩 쪽은 1.37%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어요. 자, 그리고 미국 시장도 그냥 계속 갑니다. 다우가 한 2.05% 정도 올랐고요. 자, 뭐 요게 숫자로 따지면 500포인트로 따지면 527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. S&P 500이 1.36% 정도 상승 마감했고, 나스닥 시장이 가장 좀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죠. 나스닥은 0.78%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요. 자, 아무래도 미국 쪽 같은 경우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들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탄력이 떨어지고 많이 소외받았던 부분들, 이런 쪽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나스닥 지수는 2.78%밖에 못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.87% 정도가 올라왔죠. 자, 상당히 나스닥 지수에 비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뭐 그리고 나스닥 10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 좋았어요, 어제 같은 경우도. 자, 나스닥 10분봉 보시면 조금 플러스권으로 출발했죠. 플러스권으로 출발해서 뭐 그냥 좀 반등 나왔다가 살짝 조정받았다가 오장에 또다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, 장 막판에는 뭐 조금 좀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크게 많이 신경 쓰이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나스닥 일봉도 한번 보겠습니다. 나스닥이 뭐 어느새 좀 거의 사상 최고치 근처 그쯤까지도 올라왔네요. 자, 9,800한 40포인트 정도 그쯤이 고점인데 지금 9,682포인트예요.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남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.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시장을 부러뜨릴 만한 그런 조정은 아닙니다. 충분히 인내하고 감내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조정일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국내 증시 수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어요. 자, 1조 3천억 정도 순 매도를 했고요. 외국인들이 2,100억 정도를 순 매수했습니다. 기관이 1조 1천억 정도를 순 매수했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프로그램 매수성이, 자, 저거 어제 이 외국인들이 좀 선물 시장에서 장초반부터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자극받은 기관들이 이렇게 막 질러댔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그 다음에 은행주, 뭐 철강주, 이런 것들 빼면 체감지수는 상당히 좀 차가우셨을 거예요. 자, 요런 모습들은 조금 더 지속이 될 수도 있다라고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다음 주 만기가 있죠. 다음 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는데 아마 뭐 다음 주 정도까지는 뭐 그 전후 해서까지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,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
코스닥 시장은 정반대 모습이었죠. 기관이 뭐 한 2200억 정도를 순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. 외국인들이 912억을 순매도, 개인이 3506억 정도를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선물 시장 보시게 되면 참 재밌었어요.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외국인들 매도입니다. 자, 지금 1069억 정도 외국인들 순 매도를 했는데요. 자, 요거는 미결작정하고도 같이 보고, 뭐, 그동안 프로그램 매도해놨던 것들,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면 좋은데, 그걸 같이 볼 만한 시간은 안 될 거고요. 자, 어제, 뭐, 그냥 간략하게, 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이 외국인들 순매수가 선물시장에서 장 초반에 미결작정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. 미결작정이 확 늘어나면서, 저 미결작정이란 얘기도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그 제 영상 찾아보면 있어요. 선물 옵션 그 모아놓은 영상에 다 있습니다. 이 미결작정이 확 증가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한 4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어요. 근데 뭐 그러고 난 다음에 기관들이 막 사면서 주가가 막 올라왔죠.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은 룰루랄라 하면서 저 차익 실현을 다 하는 모습이었어요. 자, 1069억 정도 결과적으로는 종가에는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. 자, 뭐 그렇지만 지금 베이시스 자체가 좋은 상태예요. 지금 콘텐코 상태로 전환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, 자, 뭐 이들은 그냥 민폐 끼치고 도망간 게 아니라 어제 시장을 좀 상당히 강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, 그러고 난 다음 그걸 유지시키는 상태에서 일단 어제는 다 정리한 그런 모습이었어요. 자, 참 가장 대형주로서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가 어제 나온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옵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. 외국인들 장 초반부터 콜옵션 쪽 신나게 매수하더니 어제도 엄청나게 먹은 것 같아요. 반면에 금융투자는 208억 정도를 순매도했는데, 금융투자가 왜 이렇게 요즘 좀 바보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금융투자는 계속해서 조금씩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그 돈을 많이 딴 사람들이에요. 많이 벌었는데 서울물에서 완전히 박살이 났죠. 서울물에서 외국인들한테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. 증권사들 1분기 실적 별로 안 좋죠. 그런 것들이 저 옵션 시장에서 상당히 깨지고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. 자,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국인들은 윗방향, 금융투자는 아랫방향 누적으로 그렇게 해놨었는데, 지금 어제 저 콜 매도 쳐놨던 부분들 금융투자 쪽이요, 이쪽에서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났을 겁니다. 뭐 선물 지수가 뭐 한 10포인트 정도가 올라왔으니까 엄청나게 타격이 컸을 거예요. 옵션 매도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매도 친 돈 그것만 잃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주가가 10배를 올라가면 10배를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금융투자가 지금 좀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. 자, 풋쪽에서도 마찬가지죠. 어제 외국인들 푼 61억 매도, 외국인들은 콜 매수, 푼 매도, 합성선물 매수 포지션 윗방향, 금융투자는 저 반대 모습이죠. 반대 모습이라서 아랫방향을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, 뭐 지금 이 수급을 보면서 그냥 이 화면을 안 보여드렸었네요. 수급을 보면서. 자, 일단 저거 뭐 그렇게 됐다라는 거 말씀드린 거 뭐 그것만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거 제가 가끔 가다가 요런 실수를 하네요. 자, 영상을 다시 찍을 시간은 안 되니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. 자, 뭐 저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어제는 더할 나위 없이 그런 엄청나게 좋은 시장이었죠. 장 초반에는 자, 이때가 엊그저께 종가였었고요. 자, 이때 자, 지금 분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때가 엊그저께 종가였었고 아침부터 좀 갭으로 좀 떠서 시작했죠. 갭으로 좀 떠서 시작하면서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확 들어온 거죠. 자, 그러면서 주가는 2156포인트까지 찍고 뭐 종가에는 조금 매물 소화하는 그런 모습으로
끝난 상황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제가 뭐 저거 저항선 마지막 관문이라는 마지막 저항선을 뚫었습니다. 이 얘기를 엊그저께부터 이번 주부터 좀 말씀을 드렸고, 또 이 61평선 자체가 돌아 나옵니다.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, 이렇게 마지막 관문을 뚫고 나니까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붙었어요. 자,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대형주 쪽에 시장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. 일단은 뭐 다음 주 정도 만기 전후까지는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뭐 조금 좀 이렇게 숨고르기 조정들 뭐 이런 것들은 있을지 몰라도 저 어제 뭐 좀 조정을 받았던 그 언택트 관련주들,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제 좀 빠졌다고 그냥 영영 빠지는 거 아니에요. 자, 순환매가 돌 겁니다. 그러니까 추격 매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생을 하실 거예요. 제가 뭐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추격 매수만 안 하면 괜찮으실 겁니다. 대응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.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은 고생하는 거고요. 자, 조금 좀 느긋하게 그 순환매를 돌아오는 거 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투자자라면 돈 벌기가 뭐 좋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시장 그렇게 나쁘게 보실 필요 없으시고요.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나오기 전까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